여운훈의 집 밖 세상여행. 안녕하세요. 함께 그림 그리는 여운훈입니다. 오늘은 미술 기초 중 기초이자 소묘 기초인 명암 10단계를 만들어 볼게요. 명암은 밝고 어두움을 말하는데요. 명암 10단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기둥도 옆에 살짝 함께 그려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림의 밝음과 어두움을 색감이 풍부하게 잘 표현할 수 있고 더 입체감과 깊이감 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연필은 지난번 스케치 소묘 사탄 좋은 선이란 긴 선 긋는 법 영상에서 사용 후 한 번도 쓰지 않은 연필인데요. 분명 선 긋기 전에는 뭉툭했는데 지금은 끝이 정말 뾰족하죠? 이건 저만의 미술 연필 사용 꿀팁인데요. 이렇게 선 긋고 나면 연필심 흑연 부분을 날카롭게 깎지 않고도 가장자리부터 선 긋기 연습을 하면서 심을 뾰족하게 다듬을 수 있으니 아까운 흑연을 그냥 버리지 않고 선 연습도 하는 일석이조 노하우입니다. 참조하세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명암 10단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볼게요. 스케치북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 켄트지 200에서 220g 정도로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켄트지는 빳빳한 흰 도화지를 말하는데요. 영국 켄트주에서 처음으로 생산해 이런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먼저 켄트지 앞뒷면을 구분해 줘야 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종이 질감이 반질반질한 부분이 앞면이고 거친 부분이 뒷면입니다. 우리는 앞면을 사용해 볼게요. 잘 모르겠으면 연필로 살짝 그어보셔도 좋아요. 연필선이 좀 더 거칠게 부서지면서 그어지는 면이 뒷면이고 찰지게 모인 느낌이 앞면입니다. 이제 종이를 세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또 거기에 한 번 더 접어서 종이를 세로로 4등분합니다. 도화지 접은 부분에 흐릿하게 세로선이 생겼죠. 왼쪽 끝 첫 번째 칸 외곽선에 맞춰서 마스킹 테이프로 종이 바깥 책상까지, 초등학생은 세 번째 손가락 중지, 청소년과 성인은 엄지 정도 길이인 5cm 정도 튀어나오게 붙여 종이와 책상을 붙여줍니다. 이때 저는 5mm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할 건데요. 2cm 정도도 괜찮습니다.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붙인 마스킹 테이프는 선 그을 때 연필선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고 종이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스킹 테이프 안에 칸을 10칸 만들어줍니다. 먼저 눈대중으로 세로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눈 칸을 5개 칸으로 나누기 위해 한쪽은 5분의 3인 조금 더 통통한 칸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3칸, 2칸을 나눠주면 준비 끝! 자로 재가면서 명암 10단계 칸을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센치셋에서 칸을 만들면 이 자체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마스킹 테이프와 눈대중으로 칸을 나눴습니다. 칸을 만들었으니 이제 안을 채워야겠죠. 먼저 가장 밝은 부분은 1단계이고 진한 부분은 10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숫자를 늘려가면서 적어줄게요. 우리는 2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연필선을 길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3번부터 10번까지, 다시 4번부터 10번까지 이런 식으로 칸을 점점 내려오면서 선을 그어줍니다. 왜 그러냐고요? 선이 여러 번 겹칠수록 빽빽하게 밀도가 쌓이면서 칸이 좀 더 진해질 거예요. 그래서 진한 칸일수록 선을 여러 번 그어줍니다. 이 작업을 끝내면 가로로도 해보고 세로로도 선을 그어보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각 칸의 진하기에 맞게 그어줄까요? 한쪽 방향으로만 선을 긋게 되면 종이가 코팅되면서 그 위에 연필선이 도화지에 안 먹을 수가 있어서요. 다양한 방향으로 그으면 연필선이 벽돌 쌓듯이 잘 쌓이면서 올라갈 거예요. 소묘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연필선을 그을수록 톤이 풍부해집니다. 여기서 톤은 연필 색감이 짙거나 옅은 정도 상태를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가장 밝아야 할 1번을 손에 힘을 최대한 빼서 옅게 다양한 방향으로 선을 그어줄게요. 이렇게 명암 10단계가 완성됐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만 바로 명암 10단계를 적용해 보기 위해 바로 도화지 옆 흰 여백에 원기둥을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마침 스케치북을 세로 4등분으로 접어서 선 자국이 생겼죠. 이 선을 최대한 이용해 봅니다.
이제 원을 그려줘야 하는데요. 그냥 원을 그리는 법도 있고 내가 원을 그리는 것에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원의 크기에 맞는 네모칸을 만들어줍니다. 밑에도 원의 끝부분을 먼저 직선으로 그어주세요. 마스킹 테이프를 따라 원기둥 세로선 하나를 그어줍니다. 이때 우리는 좀 위에서 보는 원기둥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살짝 안으로 들어오는 대각선을 긋습니다. 쉽죠? 그리고 접힌 선을 따라 긴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먼저 외곽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안에 있는 선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원기둥만 알면 우리 주변에 이것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함께 그렸던 명암 10단계를 이용해서 원기둥 왼쪽 위에 빛이 온다고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빛이 닿는 부분은 가장 밝은 1단계, 뒤로 갈수록 약간 어두워지니 2, 3단계, 빛은 직진만 할 수 있으니 안 닿는 부분은 그림자로 4단계, 10단계가 될 거예요. 그중 가장 어두운 부분은 끝이 아니라 10분의 9 정도 되는 이곳입니다. 뒤에는 직진하던 빛이 반사하면서 약간의 빛이 비춰지거든요. 완전히 밝은 부분보다는 어둡지만 끝부분이 제일 어둡지는 않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어떤 물체든 더욱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닿지 않는 원기둥 뒷부분은 가장 어둡겠죠. 여기야말로 바로 뒷부분은 10, 그리고 점점 갈수록 빛이 닿는 부분은 조금씩 밝게 9단계나 8 정도, 7까지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밝은 부분을 지우개로 톡톡 건드리거나 빛이 가장 많이 닿는 밝은 부분을 살짝 지워주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해서 입체감을 더 줍니다. 이때 어두운 부분이 자꾸 넓어지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새까매지니까 조심하세요. 가장 어두운 부분은 물체가 닿는 밑부분일 거예요. 빛이 안 닿는 부분 중에서도 물체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거울수록 이 밑은 진해진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림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도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 빛이 물건에 닿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등을 평소 잘 관찰해보고 만약 이 물체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나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를 상상해보면 더욱 빠르게 그림 실력이 늘 거예요. 지금까지 연필 스케치와 소묘 기초를 닦고 흑백으로 그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색을 좀 넣어볼까 해요. 수채화 물감으로 색의 진하기와 연하기를 물로 조절해서 표현하는 재밌는 수채화 농담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준비물은 12색 이상의 수채화 물감, 220g 팔철 캔트짓 혹은 스케치북, 12호분 마른 걸레 물통입니다. 사비 연필과 지우개도 꼭 가져오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여우는 작업실 채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종 모양을 전체 설정해서 알림 설정하시면 제 콘텐츠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그림 그리는 여우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